네이버에 다정 114 검색하시면 딱 하나 나오죠. 동물행동교정 다정 114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양이의 저번에는 똥만 안 가립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줌만 안 가리는 그 유명한 고양이 오줌 테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정 방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정일일사 오시면은 메뉴들이 있죠. 동물 행동 상담 신청하는 메뉴도 있고 교감 신청하는 메뉴, 상담 후기들 양양이 댕댕이, 그리고 회원제, 동물 상담사 저희들처럼 활동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런 상담사 메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배워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고 있죠. 이 기술을 그대로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메뉴 중에서는 양양이 상담실화에서 고양이의 자 아니나 아이고 등등 양양이로다 양양이 상담실화에서 고양이 오줌 테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줌 테러. 똥만 안 가리는 고양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줌만 안 가립니다. 이렇게 똥은 잘 가리는데 이상하게도 오줌만 안 가려요. 네. 이렇게 자기 방석에다가도 오줌 보고 이불에다가도 이렇게 오줌을 봅니다. 이거 정말 할 짓 못되죠. 특히 여름철에 이래버리면은 장마철에 정말 힘듭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이불에다가 오줌을. 자, 안녕하세요. 저희 집 고양이가 평소 잘 가렸네요. 평소에 화장실을 갑자기 가리지 않습니다. 블로그에서 저와 비슷한 사례 글을 읽어본 후 문제가 될 만한 제가 느낀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 화장실 모래를 전체 가리한 거 저희 블로그의 내용들을 이제 보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두 번째, 고양이 화장실을 세제로 세척을 한 겁니다. 세제로 세척하면은 세제 냄새가 화장실 플라스틱에 묻잖아요. 더군다나 화장실을 청소할 때 저희들이 지금 뭐죠? 수세미, 그렇죠. 요런 청소 도구들을 써요. 이 수세미를 가지고 세제를 묻혀서 박박 문지르면 이 냄새들이 전부 화장실 플라스틱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배입니다. 우리 김치통에 김치 냄새가 배이듯이 고양이의 화장실에도 이 세제 냄새가 배어요. 저희들은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후각이 좋은 이 발달되는 고양이들은 그 냄새를 맡게 되죠. 매우 민감하게 돼서 화장실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 때는 헝겊으로 미온수의 헝겊으로 청소를 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양이와 늘 함께 지내던 동생이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생분이 만약에 고양이와 애착 관계가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3번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만나요, 유유. 이렇게 막 여기저기다가 막 스프레이하고 이러네요. 자, 다정일사 고양이 행동 전문가의 답변이죠. 첫 번째, 고양이는 모래를 전체 가리하면 싫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 자신의 채취가 묻어 있는 이런 곳을 찾아서 배뇨를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고양이들은. 네. 그런데 물론 야생양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장소에 배뇨를 하기도 합니다. 표식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영장 표시. 근데 우리 일반 가정녀들은 늘 했던 자리에 일을 벌려 그래요. 그래야 안정감을 가지죠. 이건 다른 고양이에게 도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것은 자, 화장실 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모래는 그렇게 오염되지 않아서 이제 버리지 마시고, 별로 오염이 안 됐어요. 버리지 마시고 새로운 모래와 배합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했던 머리를 다 버려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낭비가 되죠. 또 고양이가 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래와 배합 반반 섞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다르죠. 5대5로 섞을 수도 있고 6대4, 7대3
섞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의 예민한 정도, 반응에 따라서 조금씩 비율이 다를 수 있고 뭐 매우 깔끔을 뜨는 고양이는 전체 가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고양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참고하시고 내용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야 안정감을 가집니다. 자, 특히나 생후 3년 이내의 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3년 이하는 아직까지 몸은 신체는 다 성장을 했어요. 한 2년쯤 전후 되면 다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정신적으로 성장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자, 고양이 1년 되면 몸이 성장하고 2년 되면 마음 성장하고 3년 되면 모두가 성장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 고양이 개체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네. 아주 귀여운 고양이네요. 오줌 테러. 자, 그러니 그 전에 어린 고양이는 늘 불안해하고 아직 집안, 사람, 그리고 사회에 적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양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매우 예민해요. 고양이들에게 화장실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여성분들도 화장실에 예민한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죠? 어디 갔을 때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별로예요. 화장실이 어디 갔을 때 뭐 카페를 가거나 식당 가거나 어딜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 별로야. 그러면 조금 별로예요. 단 특별한 질병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자,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질병 범백은 주의해야 되겠지요. 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고양이 똥 오줌 테러. 오늘은 오줌 테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고양이 화장실은 플라스틱 용품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덮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이 좀 많이 출시되죠. 이 플라스틱에 세제가 닿게 되면 냄새가 뱄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서두에 사람보다 호각이 3, 4배 좋은 고양이는 이런 냄새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예민한 고양이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물로만 세척해 주세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이 아닌 경우는 물로만 이런 경우는 화장실을 폐기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죠? 예. 자, 늘 함께 있던 사람이 아무튼 어떤 이유든 사라지게 되면 출근하게 되면 고양이는 불안해집니다. 이 강아지만 반려견만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반려묘들도 분리불안 증상이 있는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고양이는 사람이 사용하는 이불, 카펫, 침대, 소파, 옷가지 등 편지를 써둡니다. 고양이 오줌은 편지예요. 고양이 오줌은 편지, 오줌은 편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난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겠죠. 물론 우리 고양이의 마음을 정확히 100%알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이겠죠. 얼추 아주 힘들어요, 힘들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 편지가 오줌입니다. 이 오줌이 바로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오줌 쌌다 냄새 난다 그러지만은 동물들은 이 배뇨, 오줌으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동물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소리로 소통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내죠. 그리고 표정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소통을 하고요. 그다음 냄새로 소통하는데 중에서도 특히 오줌 그리고 항문에 있는 그런 페로몬 향 그걸로 서로 소통을 주고받아요. 오줌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오줌에는. 자, 뭔 소리?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 오줌 편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여기 지금 손을 흔들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자, 이 고양이에게 오줌이란 방광에 가득 찬 노폐물을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죠? 생리적인 배려죠. 그죠? 자, 그리고 자신의 정동, 마음 상태라고 할게요. 마음 상태가 포함되는 물질, 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페로몬이라고 하죠. 이런 페로몬이 오줌이나 배변, 항문 쪽에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자신의 외적 신체적 조건의 상징물입니다. 오줌량이 많거나 오줌을 넣는데 뭐 벽에다 높은 곳에 스프레이했다. 그러면 신체가 크죠. 그래서 반려견들이 전봇대에다가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는 경우가 있죠. 낮게 오줌을 싸면 몸의 체구가 낮은 거고 체고라 그랬게 체고. 그리고 높은 데다 마킹을 쌌으면은 체구가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신체적 조건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오줌입니다. 큰 애들과 작은 애들은 오줌의 양이 다르고 높이도 다르겠지요. 네 번째, 자신의 내적 신체적 조건의 상징물 뭘 먹었는지 이 몸은 어떤지 이 오줌에 정보가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 배뇨 검사 하죠. 특히 당뇨 있는 분들, 당뇨에 오줌에 거품 많이 나오는 분들은 병원 가면 오줌 검사, 배변 검사, 배뇨 검사 하잖아요. 그죠? 예. 자, 자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동종인지 다른 동종인지 이 종별에 따라서 오줌의 냄새가 당연히 다르겠죠. 반려견의 오줌의 냄새와 반려묘의 오줌의 냄새와 토끼의 오줌의 냄새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그러니까 1번 기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편지예요. 편지. 편지. 요것은 심리적인 현상이고 나머지는 편지입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 자, 이렇게 소파에다가 이렇게 올라 쌌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 공중에 띄워서 이렇게 잘 수 없잖아요.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닥에 이렇게 흘러져 있죠. 치! 뿌린 거죠. 다리를 들고 엉덩이를 여기 소파 쪽에 대고 치! 뿌렸을 거예요. 자, 난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잘 아는 누군가가 편지를 건네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첫 번째, 궁금해서 편지를 열어보죠. 그리고 편지를 버려버립니다. 아, 왜 이렇게 나한테 편지를 주나요? 편지를 버려버리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런데 보통은 고양이에게 2번을 적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편지를 버려버린 거죠. 이걸 이렇게 싸면은 닦아버리고 바닥에 닦아버리고 버려버리고 휴지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보통은 고양이에게 2번을 적용을 하죠. 고양이는 혼내고 이불을 세탁하거나 바닥을 청소해서 버려버립니다. 고양이의 메시지를 버려버린 거예요.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냥 읽지도 않고 일십해버린 거죠. 네. 자, 이럴 때 고양이 입장에선 또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카톡을 또 보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카톡을 읽지 않나? 또 보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연인 관계일 때 카톡을 또 보내죠. 답이 없으면 또 보냅니다. 어떤가요? 답이 없으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전화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고양이 입장에선 고양이는 말을 할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사를 감정을 전달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맞다고 지금 박수를 치잖아요. 자, 이렇게 동물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교정도 가능하죠. 자, 흔히 우리 집사님들이 흔한 카드라 교정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자리에서 간식 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혼내보고 화장실 모래 위치도 바꿔주고 화장실 개수도 늘려보고 자, 칭찬도 해봅니다. 자, 병원도 가봤더니 정상이라 그럽니다. 자, 이걸 외에 더 해보신 것 있나요? 뭐 가둬보고 이제 이것 외에 뭐 스프레이 뿌려보고 냄새 뿌려보고 알코올 묻혀보고 레몬 묻혀보고 여러 가지 뭐 약물 요법 써보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효과가 있던가요? 없으니까 저희 다정 114 짠 검색해서 이렇게 다정 114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 아닐까요? 없으니까. 그죠? 자, 최근에 방문한 집사님 문자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저희 19일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퇴장했는데 50분이네요. 50분 후에 바로 연락 왔어요. 50분 후에. 예. 출발했습니다.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도착했는데 1년 반 정도를 대변과 소변을 바닥에 봤던 고양입니다. 물론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면 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제하시고 뭐 어쨌든 해서 50분 만에 저희 방문 50분 만에 바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응가하고 오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모자이크 칠을 했는데 효과를 빨리 봤죠.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평소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 모래일 수도 있고 위치일 수도 있고 화장실의 뭐 재질일 수도 있고 그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문해서 화장실을 마음에 들게 짠 바꿔주니까 바로 그냥 시원하게 똥오줌을 잘 쌌던 사례입니다. 자, 원인만 제거해주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약이에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아우
이렇게 말밟고 현관이네요. 이러면은 화장실 이렇게 이용해버리면 그러니까 한두 번 이용한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 냄새가 얼마나 그래요. 정말 찝찝해 현관에 잃어버리면 그죠? 출입할 때. 자, 고양이 화장실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 보겠습니다. 질문이에요. 덮개 있는 게 좋은가요? 자, 환경에 예민한 상황이면 덮개 없는 것을 선호해요. 늘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사주 경계, 동서남북. 덮개가 있어버리면 경계를 할 수 없잖아요. 야생냥이들은 화장실에 덮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생 환경은 예민할 수밖에 없죠. 덮개가 없으니까. 자, 배설 활동하는 순간에 늘 주변을 경계하고 또 언제든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덮개 있으면 불편하죠. 덮개가 있어버리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한쪽밖에 도망갈 수 없잖아요. 입구, 출입구밖에. 자, 이런 경우 고양이가 보호자들과 함께 있을 땐 덜 불안해요.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덮개 있는 것도 사용하고 없는 것도 사용을 해봅니다. 덜 불안하니까 다 양쪽 다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무섭지 않으니까요. 보호자가 계시니까. 물론 이 보호자가 든든하고 이 고양이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대변은 화장실에 보는데 소변만 아무 곳에 보나요? 고양이 행동. 자, 다정의 답변입니다. 고양이 배변 교육에 있어서 대변과 소변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변 보면서 소변 보고 소변 보면서 대변 보고 같이 볼 수 있는데 동물들은 이 대변의 의미와 소변의 의미가 좀 달라요. 대변은 생리적 현상에 가깝고 소변은 생리적 현상 플러스 소통입니다. 메시지.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소변을 고의적으로 테러합니다. 여러 이 장소 저 장소에다가 우리 입장에선 테러겠지만 고양이 입장에선 소통을 위한 메시지죠. 이 오줌은 메시지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소변만 가리지 않는다면은 고의적으로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뭐가 불만이 있어요.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만 그 불만이 뭔지 우리 집사님들이 눈치를 못 채고 저희들은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전문가니까 경험에 의해서. 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집사님들은 그 불만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찾겠나요? 설령 찾는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고양이들이 원하는 것은 집사님들이 현실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이 좋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운이 좋다기보다는 원래 될 일을 해결이 될 것을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예요. 자, 대부분 고양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갇혀있는 고양이들이 밖으로 보내달라. 간식을 많이 달라. 나 혼자 살고 싶다. 저 고양이를 좀 없애달라. 결혼을 시켜달라. 교배죠, 그죠? 이거 해줄 수 있나요? 이거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얘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예. 해줄 수 없죠. 가능한 게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좌절하는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귀엽네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다 보니까 원치 않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고양이 화장실 문제를 포기하실 건가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고양이가 양보를 해야만 합니다. 예. 어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도 해줄 건 해줘야죠. 고양이들한테. 예. 고양이 화장실 배변 5가지 주의사항. 해줄 건 해주자고요. 일단. 지금 화장실의 크기보다 무조건 1.5배는 큰 걸 줘야 됩니다. 너무 작아요. 화장실을 3개나 줬는데도 계속 이렇게 밖에다 하니까 이제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벽에다 붙여놓고. 이러니까 이 고양이가 쓰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데나 싸버리는 거죠.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밖에다 싸버립니다. 아유, 자기도 민망해요. 이게 아닌데, 이게 뭔가요? 그죠? 네. 자, 화장실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겁니다. 1.5배, 예, 고양이의 체장입니다. 체장. 자,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라고 설명드릴게요.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보다는 1.5배. 그러면은 이 길이보단 1.5배가 길어야 돼요. 1.5배. 가로 세로 1.5배. 그럼 화장실이 이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거의 이거 이만해야 돼요, 이만큼. 그런데 이런 화장실을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댕댕이 화장실을 검색해 보세요. 특대형 댕댕이 화장실. 그것도 없으면 리터박스 구매하셔가지고 잘라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리빙박스 같은 거. 네. 자, 두 번째. 화장실 높이는 5cm로 해주죠. 너무 높아요. 요즘 시중에 나오는 화장실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10cm, 15, 20. 고양이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화장실에 닿아요. 배가. 방광이. 예민한 애들은 그 방광이 쓱 화장실에 스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 담 넘어가듯이 배 부분이 닿잖아요. 그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예민한 고양이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 높은 화장실을 두지 말자고. 야생 고양이,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높은 화장실을 쓰진 않잖아요. 그냥 바닥에 싸지. 이 고양이들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너무 낮으면 또 모래가 밖으로 튀어서 또 사막화되니까 높이 한 5cm 전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래 양을 지금보다는 좀 반으로 줄입니다. 예민한 고양이들은 모래를 딱 밟잖아요. 그럼 이 발등이 발바닥에 쑥 들어가 버려요, 모래. 그럼 발톱에 다 끼죠, 모래들이. 그리고 발등에도 모래가 묻잖아요. 이거 싫어해요. 그럼 또 이거 핥아야 되죠. 그루밍 해야 되죠. 청소하잖아요. 그죠? 이 모래가 아무리 냄새가 안 나고 무향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이들은 그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 느낌도 싫어하고 발등, 발목까지 모래가 자신의 발에 묻어. 이 냄새가 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발을 털잖아요. 왜 그럴까요? 싫어서 그런 거예요. 발톱에 모래도 끼고. 그럼 일일이 그루밍 해야 되잖아. 이제 아시겠죠? 예. 또 어떤 고양이들은 발톱에 모래 끼는 게 싫으니까 너무 모래 알갱이가 가는 건 싫어해요. 예. 그래서 모래 알갱이가 적당히 굵은 거, 발톱에 끼지 않는 모래, 그리고 향이 없는 모래가 좋고, 또 얼룩덜룩 색깔이 있는 모래는 별로 안 좋아요. 통일하세요, 하나로. 하나로. 제일 좋은 건 그냥 황토색이에요. 무색. 예. 뭐 빨갛고, 뭐 노랗고, 뭐 주황, 이런 색깔 그다지 고양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워해요. 얘들 생명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자, 네 번째, 화장실 위치는 사진처럼 이렇게 벽에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 봤죠? 이렇게 붙여놓은 거. 예, 이러면 이렇게 붙여놓은 거, 네, 벽에 붙이지 마세요. 왜냐면은 고양이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때 늘 좀 불안해합니다. 왜냐면 이게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경계태세가 미비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응가하고 쉬고 있는데 누가 공격해버리면 당하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쓸 때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들도 화장실 쓰기 전에 빙글빙글빙글 주위를 돌아요. 냄새를 맡고 확인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화장실 쓸 때 뱀이 나오거나 독충이 나오거나 그럼 물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과거의 그 기억들이 메모리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물론 지금은 뭐 화장실 쓸 때 뱀이 나오거나 독충이 나오진 않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 습성이라 그러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화장실을 쓸 때 사방으로 바로 나가서 달아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으로는 못 나가지고죠. 요렇게만 방향이 요렇게만 나올 수 있잖아요. 방향이. 자, 볼게요. 네. 요렇게는 못 나가고 좌하고 아래쪽에만 내려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고양이들이 좀 불안할 수 있지요. 자,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 이렇게 붙이지 말란 얘기죠. 이것도 붙인 거죠.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나올 때 방향이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1번, 2번. 이러면 불안해한단 말이죠. 예. 벽에서 조금 띄울까요, 이렇게? 30에서 40 정도. 네.
네, 고양이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네, 네, 경계태세가 많이 미비해진다. 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함께 있던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와의 관계를 또 개선해 줘야 됩니다. 예, 그 고양이와 관계가 나빠지면 화장실 가지고 서로 영역 다툼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통 문제 때문에 특히 오줌을 안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배변을 안 가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관계를 개선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 질문.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분석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만약에 오줌태를 한다. 그러면은 뭐, 스스로, 우리 집사님 스스로 해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다정 114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상담료가 뭐 4만 원 하나요? 네, 그렇게 하면 카톡이나 통화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 행동 박사님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1번부터 5번까지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1.5배 지금 작아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화장실은 무조건 작다고 보시면 돼요. 큰 걸 줬는데 큰 것도 작습니다. 무조건 클수록 좋아요. 엄청 클수록 좋아요. 너무너무. 이 커서 문제가 될 건 없거든. 작아서 문제가 되지. 아시겠죠? 길랑이들은 이제 넓은 데다가 이렇게 일 보잖아요. 이런 데다 일 안 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높이 이렇게 해주고 모래 양도 바꿔주고 모래 색깔 알록달록한 거 이런 거 해주지 마시고요. 네, 자 만약에 모래를 싫어한다. 그럼 모래를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모래를 어떤 모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모래 자체를 싫어한다. 이것도 싫어하고 저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모래 위에다가 간식을 좀 주시면 돼요. 평소에 모래 위에다가 화장실 모래를 바닥에 깔아요. 바닥에 깔면 또 지저분하니까 뭐 신문지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가 모래를 깔아줍니다. 모래를 깔아놓고 그 모래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간식이나 뭐 낚싯대나 레저 포인트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모래 위에 올라오겠죠. 올라서 모래를 밟겠죠. 이런 식으로 모래를 밟았을 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플러스 강화, 양성 강화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강화시켜줘서 모래에 적응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화장실 리터박스, 화장실 자체, 본체죠. 플라스틱. 화장실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모래를 빼고 화장실은 세척을 하시고 미온수로 깨끗하게 헝겊으로 닦으시고 그리고 비어있는 화장실에다가 간식이나 고양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유도해서 비어있는 화장실, 빈통이죠. 빈통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모래에도 적응을 시키고 화장실 리터박스에도 적응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용 길어지니까 저희 다정 114 메뉴에 다시 고양이 화장실 완벽하게 배변 소변 대변 소변 완벽하게 가리는 방법을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